안녕하세요. 30년 동안 암 환자들의 식단과 회복을 연구해온 내과 전문의 김상우입니다. 한국인 10명 중 4명이 평생 살면서 암 진단을 한 번은 받는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요즘은 암이 특별한 병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암이라는 단어 누구에게나 익숙하지만 막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지고 걱정부터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암은 여전히 두렵고 멀지 않은 현실로 다가오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세계적인 시사 주간지 타임지에서 소개한 음식 10가지 중에 항암에 도움이 되는 음식 7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식품들은 단순히 입소문이나 민간요법이 아닌 과학적인 연구들을 기반으로 항암 효과가 입증된 재료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거나 생소한 식품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도 식탁 위에서 자주 접하는 익숙한 음식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타임지가 소개한 음식 중 항암에 도움이 되는 음식 7가지를 중심으로 각 음식이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고 그 성분이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암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비법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한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시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댓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암에 좋은 음식 또는 직접 경험해 본 음식이 있다면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타임지가 소개한 항암에 도움이 되는 음식 7가지 중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마늘입니다. 미국 국립연구소는 마늘을 가장 강력한 항암 식품 48선 중 1순위로 올려놨습니다. 왜냐하면 마늘 속 알리신이 암세포의 성장 신호를 차단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쉽게 설명해 드릴까?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가 자라려면 신호가 필요해요. 자라라, 분열해라 이런 신호 말이에요. 마늘의 알리신은 바로 이 신호를 뚝 끊어버립니다. 마치 전선을 잘라서 전기가 안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알리신에는 재밌는 특징이 있어요. 생마늘을 그냥 삼키면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리신은 마늘 안에 원래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늘을 자르거나 다지면 그때 알리나제라는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알리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늘은 자르는 순간부터 시작이에요. 썰고 다진 후 10분만 기다렸다가 볶거나 굽거나 해서 요리에 드시면 효과가 훨씬 높아집니다. 이 10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늘의 또 다른 놀라운 작용은 암세포의 자가 파괴 버튼을 누른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미국 워싱턴 의대에서 실험을 했어요. 알리신이 주입된 암세포는 24시간 내에 80%가 스스로 소멸했습니다. 그런데 정상 세포는 전혀 손상되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항암제는 암세포도 죽이지만 정상 세포도 같이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 빠지고 구토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마늘의 알리신은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합니다. 이게 바로 자연이 만든 완벽한 표적 치료제죠. 저는 마늘 냄새 때문에 마늘을 잘 안 먹어요. 많은 분들이 그 냄새가 싫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그 향이 바로 암세포를 괴롭히는 냄새입니다. 즉, 냄새가 강할수록 활성 알리신이 풍부하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어서 암 예방에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라이코펜이 뭐냐고요? 토마토를 빨갛게 만드는 색소 성분입니다. 라이코펜이 하는 일은 첫째, 암세포가 늘어나는 걸 막아요. 둘째, DNA가 망가지는 걸 막아줘요. 셋째, 우리 세포막을 튼튼하게 지켜줘요. 마치 집 외벽을 든든하게 만드는 것처럼요. 넷째,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더 잘 찾아내고 제거하도록 도와줘요. 특히 전립선암,
위암, 폐암, 유방암 예방에 효과가 좋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 외에도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도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항암 효과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라이코펜은 기름과 함께 가열하면 흡수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거든요. 생으로 먹으면 우리 몸이 흡수를 잘 못해요. 그런데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에 볶거나 익히면 라이코펜이 기름에 녹아서 우리 몸에 쏙쏙 흡수됩니다.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드시거나 토마토와 양파, 마늘, 올리브유를 넣고 스프를 끓여 드세요. 맛도 좋고 영양도 배가 됩니다. 하루 반 개에서 한 개 정도를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먹을수록 암 예방 효과가 더 커집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항암식품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즈에서 선정한 항암이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블루베리의 파란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암을 막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토시아닌이 하는 일. 첫째, 세포가 산화되는 걸 막아줍니다. 둘째, 암세포가 자라나는 신호를 차단합니다. 셋째, DNA가 망가지는 걸 막아줍니다. 넷째, 암세포가 자기한테 필요한 혈관을 새로 만드는 걸 막아요. 암세포한테 보급로를 안 주는 거죠. 지난 20년 동안 이런 효과를 증명하는 논문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전립선암, 대장암, 유방암에서 암세포가 늘어나는 걸 막고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관찰됐습니다. 게다가 블루베리는 장 속에 좋은 균을 늘려주고 염증을 줄여줘서 우리 몸을 암세포가 살기 힘든 환경으로 만들어줍니다. 더 좋은 건 블루베리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과일이에요. 암세포는 당분을 아주 좋아하는데 블루베리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블루베리를 드실 때는 가급적 생 블루베리를 선택하시고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냉동 제품으로도 충분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은 열과 산소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리해서 먹기보다는 스무디나 요거트에 섞어 생으로 섭취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장 섭취량은 하루 한 약 20알에서 30알 정도가 적당하고 꾸준히 섭취했을 때 장기적인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설탕이나 과당이 들어가 있는 주스는 드시지 마세요. 네 번째 음식은 녹차입니다. 녹차는 고대부터 약용 식물로 활용되어 왔고 현대 과학에 의해 그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 중 하나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특히 에피갈로 카테킨 갈레이트라는 성분이 암세포를 막아주는데요. 이 성분이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첫째, 우리 몸속 나쁜 활성산소를 치워줘요. 마치 집안 쓰레기를 치우는 것처럼요. 둘째, DNA가 망가지는 걸 막아줍니다. DNA는 우리 몸의 설계도니까 이게 망가지면 암이 생기거든요. 셋째, 암세포가 자라는 걸 직접 막아줍니다. 암세포한테 더 이상 크지 마 하고 명령하는 거죠. 넷째, 암세포 주변에 새로운 혈관이 생기는 걸 차단합니다. 암세포한테 보급로를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효과가 특히 대장암,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에 좋다고 연구되었습니다. 암이 자라는 속도를 늦추고 다시 생기는 걸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녹차에는 테아닌이라는 성분도 있어요. 이게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줘서 암 환자분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면역력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커피보다 카페인도 적어서 부담도 덜하고요. 그러나 녹차의 효능을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올바른 섭취 방법도 중요합니다. 볶은 국산 녹차나 일본식 녹차를 자주 마시는 방식이 가장 좋고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연하게 우려서 조금씩 수시로 섭취하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실 때는 너무 뜨거운 상태로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공복보다는 식후나 간식 사이에 마시는 것이 위장에 부담을 덜 주게 됩니다. 따라서 카페인이 민감한 분들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섭취하시면 부담 없이 꾸준히 항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엽록소 그리고 비타민 A, 비타민 C를 포함한 영양소가 풍부한 녹황색 채소입니다. 시금치는 녹색 채소 중에서도 특히 영양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여기에 루테올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있어요. 이게 암세포를 막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암세포가 자라는 걸 막아요. 둘째,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퍼지는 걸 막아요. 셋째, 몸속 염증을 줄여줘요. 넷째, 암세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효소랑 유전자를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시금치는 단순히 영양만 주는 게 아니라 암세포를 여러 방법으로 막아주는 겁니다. 또 시금치에는 엽산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엽산은 DNA를 만들고 복구하는 데 필요한 성분입니다. DNA가 잘못되면 암이 생기는데 엽산이 그걸 막아주는 거죠. 특히 대장암이나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베타카로틴과 루테인도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세포를 보호해주고 면역세포를 활발하게 만들어서 암세포를 더 잘 공격하도록 도와줍니다. 시금치는 생으로 먹기보다는 데쳐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데치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결석이 있는 분들이라면 시금치 섭취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건강 상태에 맞춰서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음식은 해조류입니다. 미역, 다시마, 김, 매생이 같은 바다 채소들이죠. 우리 식탁에 너무 흔해서 그 가치를 모르고 살지만 사실 미역은 의학 논문에서도 인정한 강력한 천연 항암 식품 중 하나입니다. 혹시 블루존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블루존이 뭐냐면 전 세계에서 100세 이상 장수인이 가장 많은 마을 5곳을 말합니다.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그리스의 이카리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오키나와 등.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 5곳이 전부 다 바닷가에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지역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해조류를 자주 먹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9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니 가장 오래 산 사람들이 소량의 생선이 포함된 식물성 식단을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식단의 95%가 식물성 식품이었고 그 중심에 해조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해조류가 왜 이렇게 좋을까요? 해조류에는 퓨코이단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암세포한테 신호를 보내서 스스로 자멸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퓨코이단은 이 암세포한테 가서 너 고장났어. 이제 그만 없어져라고 자폭 버튼을 눌러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정상 세포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오직 비정상 세포만 찾아가서 공격한다는 겁니다. 일본 아이치 대학 연구진이 실험을 했어요. 퓨코이단을 암세포에 주입했더니 24시간 만에 종양 크기가 60%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상 세포는 멀쩡했어요. 이게 바로 자연이 만든 가장 안전한 항암제죠. 미역에는 또 뭐가 들어있냐면요. 요오드와 알긴산이 풍부합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고 알긴산은 몸속에 쌓인 중금속과 독소를 붙잡아서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미역을 꾸준히 먹으면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피부가 맑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건 미역국이죠. 미역을 미지근한 물에 10분 불리고 들기름에 가볍게 볶은 뒤 물 1리터를 붓고 30분 정도 푹 끓여주세요. 소고기나 두부를 넣으면 단백질까지 같이 챙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미역국에 다시 육수를 사용하면 감칠맛도 더해지고 미네랄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다시마 조각을 물 1리터에 30분 정도 담갔다가 건져내세요.
끓이기 전에 건져내야 쓴맛이 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매생이를 살짝 넣어보세요. 매생이는 같은 해조류지만 미역보다 퓨코이단 함량이 5배 이상 많습니다. 게다가 칼슘, 철분, 비타민 K도 풍부해서 항암뿐 아니라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매생이를 넣을 때는 마지막 단계에서 살짝만 넣고 팔팔 끓이지 마세요. 너무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끈적한 맛이 줄어듭니다. 하루 권장량은 생해조류 기준으로 50g입니다. 미역국 한 그릇이면 충분한 양이에요. 아침에 속이 답답하거나 몸이 붓는 느낌이 있을 때 이 국 한 그릇 드셔보세요. 온몸이 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 7번째 음식은 버섯입니다. 여러분 집 냉장고 열어보세요. 한두 팩 정도는 항상 들어있죠? 그런데 대부분 버섯을 그냥 칼로리 낮고 식감 좋은 채소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버섯은 우리 면역을 깨우고 암세포와 맞서 싸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렌티난이라는 베타글루칸 성분에 있어요. 우리 몸속 면역 세포한테 똑똑똑 노크하면서 일어나. 지금 암세포가 나타났어.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고 있던 면역 세포들이 벌떡 일어나서 암세포나 바이러스 같은 비정상 세포를 찾아내서 공격합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대장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베타글루칸을 복용한 그룹의 간전이 발생률이 대조군보다 40%나 낮았습니다. 일본 나고야 대학에서는 유방암 환자 240명을 5년간 추적했는데 버섯을 주 3회 이상 먹은 그룹의 생존율이 32% 높았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럼 버섯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베타글루칸은 물에 잘 녹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국이나 찌개처럼 국물에 잘 우러나도록 끓여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버섯 된장국이나 샤브샤브로 만들면 여러 가지 채소와 단백질도 같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름에 튀기듯이 오래 조리하면 성분이 많이 파괴됩니다. 볶을 때도 짧게 약한 불에서 살짝만 조리하세요. 그리고 표고버섯은 말린 표고, 건표고로 먹을 때 비타민 D 함량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뼈 건강에도 좋고 면역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되죠. 비타민 D는 항암 관련해서 가장 연구가 많이 되고 유효성이 인정되는 성분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생버섯 기준으로 100g입니다. 표고버섯 4개, 팽이버섯 반 묶음 정도 되는 양입니다. 매일 이 정도만 드셔도 면역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7가지 음식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마늘, 토마토, 블루베리, 녹차, 시금치, 해조류, 버섯류.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몸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넣어도 생활 습관이 바르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밖에 안 나타납니다. 음식만으로는 부족해요.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딱 3가지만 말씀드릴까? 첫째, 운동입니다. 햇빛 받으면서 아침 식사 후 하루 30분만 걸으세요. 운동하면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혈액이 돌아야 면역세포가 몸 구석구석 잘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면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우리의 간은 해독을 해요. 그런데 늦게 자거나 수면이 끊기면 간은 해독을 제대로 못하고 피 속에 독소가 쌓입니다. 결국 염증이 올라가고 면역은 떨어지게 됩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암의 가장 큰 원인인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면역을 억제합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으니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찾으세요. 명상, 취미활동, 수다, 노래, 뭐든 다 좋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명상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하루 5분만 조용히 앉아서 눈 감고 깊게 호흡하면서 내가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잠들기 전 침대에서 이렇게 2번만 시도해 보세요. 이것만 해도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듭니다.
매일 먹는 음식,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 긍정적인 마음. 이 네 가지가 합쳐질 때 여러분 몸이 스스로 암을 이겨낼 힘을 갖게 됩니다. 제가 30년간 환자분들 보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암을 이기는 건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입니다. 오늘 하루만 잘 사세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요. 오늘 하루 좋은 음식 먹고 일찍 자고 조금 걷고 큰 소리로 웃어보세요. 그 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석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오늘 배운 마늘, 토마토, 블루베리, 녹차, 시금치, 해조류, 버섯류 하나하나 뜯어보면 절대 특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보약도 아니에요. 근데 꾸준히 챙겨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암까지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음식은 제대로 섭취하면 약이 되지만 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식단을 바꾼다고 건강이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작은 선택이 쌓이면 반드시 몸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곧 여러분의 약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소개해 드린 항암 식품들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암이 좋아하는 나쁜 음식을 줄이고 운동하고 잘 자고 스트레스 줄이고 이 모든 걸 함께 실천할 때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효과 보는 게 아니에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몸이 변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매일 먹는 음식, 매일 하는 생활 습관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늦은 때란 없어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앞으로도 건강과 장수를 지키는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앞으로도 정확한 건강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